좌뇌와 우뇌, 당신은 창의적인 사람일까요? 우리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영역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좌뇌는 논리, 분석, 언어 처리 등의 업무를 주로 맡고 우뇌는 창의성, 예술적 감각, 직관적 사고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이 과도하게 단순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좌뇌형, 우뇌형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기 이해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사고방식에 가까운지 진단해볼 수 있는 가이드와 함께 그에 따른 창의력 극대화 전략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또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간의 뇌 사용 방식 차이와 좌뇌 우뇌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좌뇌와 우뇌의 주요 역할. 좌뇌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사실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어 처리, 수학 계산, 논리 퍼즐 등을 수행할 때 주로 활성화됩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능력, 숫자나 수식을 다루는 능력 등이 좌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단계별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계획 수립, 일정 관리, 조직화 등의 강점을 보입니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하고 단계적 접근을 중시합니다. 과학적 실험, 경제 지표 분석, 경영 전략 수립 등 숫자가 중요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구체적 목표와 단계적 실행 계획 수립에 능숙합니다. 의사결정 시 감정보다는 사실과 데이터의 근거를 두려워합니다.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질서가 잘 잡혀있는 환경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 현재 상태와 성과를 체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좌뇌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 연구개발,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문제를 분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발견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뇌는 예술적 감성적 측면을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전통적으로 많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정보 처리에 능하며 직감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뇌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패턴 인식, 이미지화, 공간 감각 등에 강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조형물을 만드는 등 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장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능력, 감정 지능이 높은 경우 우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복잡한 분석보다는 느낌이나 영감을 통해 문제에 접근합니다. 음악, 미술, 디자인, 문학 등 창작 활동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틀보다는 개방적이고 확산적인 사고 과정을 즐깁니다.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협업 시 창의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우뇌형 사고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예술 분야뿐 아니라 마케팅, 기획, 창업, 혁신적인 프로젝트 등에서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규칙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도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2.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뇌 차이.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는 좌뇌가 더 발달했을 것 같다 또는 왼손잡이는 우뇌가 더 발달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때는 오른손잡이의 경우 언어 기능이 주로 좌뇌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손잡이가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오른손잡이의 대다수는 좌뇌에서 언어 기능을 주로 담당하지만 왼손잡이의 경우 대략 70% 정도가 좌뇌가 언어를 담당하고 15% 정도가 우뇌가 담당하며 나머지는 양뇌가 함께 언어 기능을 분산해 담당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운동 피질이 뇌의 반대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좌뇌 운동 영역이, 왼손잡이는 우뇌 운동 영역이 더 발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기능에 국한된 것이지 곧바로 왼손잡이는 우뇌형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왼손잡이가 평균적으로 창의적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왼손잡이가 모두 우뇌를 더 잘 사용하며 따라서 무조건 더 창의적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창의성은 뇌의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유년기 환경, 학습 경험, 성격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현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완전히 한쪽 뇌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활동 대부분이 양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를 말하는 데에는 주로 좌뇌가 관여하지만 표현의 억양이나 정서적 뉘앙스,
제스처 해석 등에 있어서는 운해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손잡이가 주는 단서가 흥미롭기는 하지만 개인의 좌뇌형 운해형 판단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좌뇌형 운뇌형 사고방식의 장단점과 창의력 활용법. 좌뇌형 사고방식과 운해형 사고방식은 각각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창의적 접근법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좌뇌형을 위한 창의력 향상 전략. 여러 아이디어를 한꺼번에 나열하기보다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논리적으로 정보를 배치하면서도 그림이나 색 등을 활용해 시각적 요소를 더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조망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단계, 마감 시한 등을 설정하면 자신에게 맞는 체계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은 좌뇌형 인물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며 창의적 사고를 펼칠 수 있게 해줍니다. 객관적인 통계나 사례 연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된 아이디어는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를 세부적인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화합니다. 체계적 분석을 통해 빈틈을 찾아내고 그 지점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운해형을 위한 창의력 향상 전략. 지나치게 구조화된 분위기보다는 다소 느슨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구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카페에서 일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생각하는 등 공간 변화를 통해 영감을 얻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림, 음악,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해방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런 직감이 떠오를 때는 일단 그 느낌을 구체화해보세요. 비록 처음에는 터무니없이 보일 수 있지만 자유로운 발상이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후속 단계에서 좌뇌형 방법을 병행하면 더욱 견고한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나 지역을 체험하고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으세요. 여행이나 전시회,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얻은 영감이 예기치 못한 아이디어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4. 좌뇌와 운의 균형 잡기. 창의성은 특정 뇌 영역이 단독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좌뇌의 논리적 사고와 운해의 직관적 사고가 조화를 이룰 때, 즉 통합적인 뇌 사용을 할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가령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운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좌뇌가 필요합니다. 반대 유형의 사고법 체험하기. 스스로를 좌뇌형이라고 느낀다면 때때로 운해형 접근을 시도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도구를 잡고 논리가 아닌 감성만으로 낙서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갑작스러운 여행을 기획해 즉흥적 감성을 깨워보는 식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운해형에 가깝다고 여긴다면 좌뇌형 접근을 조금씩 실천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획표를 작성하거나 일정을 수치화해 관리해보는 식으로 구조적 사고를 훈련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양내 자극하기. 특히 평소 잘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과학,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 뇌의 여러 영역이 고루 자극됩니다. 글쓰기는 좌뇌 활성화에, 그림 그리기는 운해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한 일기나 스케치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 활동은 뇌 전체를 폭넓게 자극합니다. 가사 없는 클래식 재즈 힐링 음악 등을 들으며 멍하니 상상에 빠져보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뇌의 전반적 활동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좌뇌와 운해에 대한 구분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한쪽 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쪽 뇌 사용에 더 익숙한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 뇌 사용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개인의 전체적인 창의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뇌의 잠재력 외에도 후천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평소와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순간 우리 뇌는 더 폭넓은 시야와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익숙한 사고방식을 강점으로 살려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삶의 현명한 전략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에 더 가까운가요? 좌뇌형, 운해형, 혹은 그 사이에 균형 잡힌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하든 자신의 사고방식에 맞는 창의력 활용 전략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한쪽만 쓰기가 아니라 양쪽을 균형 있게 활용하기이며 이것이 곧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인정하면서 정신적인 노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여기 정신의 노화를 막는데 유용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두뇌를 끊임없이 괴롭혀라.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큐브 놀이와 같이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의 부족이 인지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이 들어 정신 건강이 더 좋다. 핵심은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같은 조각을 반복해서 맞추는 것보다 모르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두뇌 건강 보충제를 먹지 마라. 최근 두뇌 건강 보충제가 복합 비타민제와 비슷하게 돈 낭비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나무나 수면장애 치료약 등의 뇌 관련 약품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성분이 천연재료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소화불량, 불임, 우울증 등의 잠재적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은행 잎으로 만든 약은 플라시보 효과 외에 두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냉정하라. 스트레스는 기억과 관련된 해마나 두뇌의 다른 부위에 다량의 해로운 화학물질이 생기게 함으로써 두뇌에 해를 입힌다. 일부 과학자들은 균형 잡힌 생활이나 요가 등의 이완운동, 사교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여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생선을 먹어라. 식단에 생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오메가3와 같은 필수 지방산은 뇌 기능에 결정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우울증과 같은 뇌질환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것이 입증됐다. 오메가3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씨와 생선, 초식동물 등의 음식으로부터 추출한 것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5. 커피를 즐겨라. 카페인을 먹는 습관이 두뇌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종단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번에서 4번 정도 카페인 만족을 얻으면 인지능력 쇠퇴를 피할 수 있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을 30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카페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커피나 차에 함유된 산화방지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6. 잠을 자라.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 어떤 기억들은 걸러져 버려지고 어떤 기억은 정리되어 저장된다. 최근에 한 연구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시냅스에 단백질이 쌓여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인과관계와는 무관할 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나이가 들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7. 몸을 돌보라. 일반적으로 이종 당뇨와 비만, 고혈압과 같이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은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금연과 포화지방을 피하는 등의 생활 습관으로 순환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나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8. 칼로리에 유념하라. 과식은 두뇌를 나태하게 만들어 두뇌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는 반면 너무 적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두뇌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만성적인 식욕부진을 초래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의력 결핍이나 정신착란,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9. 먹고 또 먹어라.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에너지는 두뇌의 민감한 기관에 문제를 야기한다. 적당한 지방과 단백질, 높은 섬유질의 저혈당식은 설탕과 분질 녹말 같은 고혈당 음식에 비해 몸에서 훨씬 천천히 분해된다. 내장에서 안정된 속도로 소화되는 것은 뇌에 훨씬 안정된 에너지의 흐름을 제공해 뇌의 기관이 보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10. 뭔가를 하라. 과학자들은 오랜 기간 두뇌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꼽으라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한다. 심장과 폐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 운동을 할 때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두뇌는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조용한 상태에서 더욱 건강해진다.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하려면 이틀에 한 번 적어도 30분 이상의 육체적 활동을 해야 한다.